영상 하나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사실 중차대한 날이었어요. 어찌 보면 뭐 누구한테는 이게 더 완벽한 형사소송법 아니냐,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졸속을 할 수 있냐. 근데 어찌됐건 양측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를 되는 날, 앞둔 날인데 법사위 분위기가 좀 무게가 달랐어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김민전 의원님,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토론도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합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언제부터 법사위에 계셨는데 관례를 얘기하세요? 제가 위원장님보다 훨씬 오래 있었어요. 제가 19대부터 있었어요. 아니 21대. 2012년부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 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이러면 이거 달무사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억지를 쓰시더라도 참고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밟았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법사에서 강행 처리 수순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글쎄요, 이 법안의 무게와는 좀 분위기가 안 맞았던 것 같은 비판도 나오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공소 기각을 일단 갑자기 쓱 끼워넣어진 조항이 됐고, 이렇게 되면 사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고, 도대체 왜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녔냐는 취재였는데, 지난번에 뭐 최근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과거 발언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른바 친명 의원들 한 100여 명인가요? 공소 취소 모임 만들었으니까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유시민 작가의 말이 옳았던 건 아닌지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유시민 작가를 시대의 현자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이 조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말씀은 실언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기자하고 사담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 기자회견, 그것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맞아요. 예상 질문 다 뽑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상 답변도 사전에 다 토론하고 준비를 해요. 당연하죠. 그 과정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저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실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냥 얼버무리고 있어요.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사이 저렇게 유감 표명 할렐로 그칠 게 아니다라고. 당연하죠. 보시네요. 본인 SNS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면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국회 입법부인 국회 수장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임기 관련된 조항도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다니 예. 그건 지금 헌법에 전면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예.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진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도 소극적이었고 이른바 이제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게 나왔던 거 아니야? 유시민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이 돼요. 물론 유시민 작가의 그 문제 제기가 저는 모두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신구 권력 간의 그 여당의 신구 주류 세력 간의 충돌인 측면도 있고, 결국 권력 다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재건축 증축 뭐 얘기하듯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은 저는 경청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여당 의원 100명이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친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흔적도 없어졌어요. 게다가 그거 주도했던 분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예상과 다르게 그냥 예선도 통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부르고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연임 논란이나 공소취소 논란이나 저는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말씀 한마디면 정리되는 겁니다. 연임은 없고 공소취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 정리될 문제예요. 근데 할까요, 대통령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지지율 떨어지고요. 지금 여당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당의 이론 말고 그게 맞다는 거 말고 박 의원 전망은 진짜 뭐 공소취소든 아니면 연임 얘기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결재하든지 교통정을 해야 된다.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그래픽으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저 말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공소 취소 모임 그렇다 치더라도 연임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진보 유튜브나 친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했거든요. 저 얘기. 그러니까 뭐 저 얘기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꽤 비판했었는데 저 얘기.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저 연임 개헌 얘기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나서 진화를 했는데 야당에서는요.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말이 아니지 않냐. 친명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 헌법에 의하면 또 그렇죠.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이 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네. 모아놓으니까 이게 진짜 우연인지 뭔가 친명계 쪽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여러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저 기자회견은 제 경험상 보면 원래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예상 질문들을 기자들한테 받습니다. 아, 그럼요. 국회의장인데. 받고 그 답변에 대한 것도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긴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그런 거 올렸던데 저 국회의장이 답변할 때 자꾸 밑에를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저 문구를 써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즉 준비된 답변이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준비된 답변이라는 게 보면 지금 조은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예. 자, 김민석 국무총리 뭐 이 지금 친명의 후보로서 지금 대표에 나와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과 자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속내와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걸 한번 좀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내렸을 텐데 근데 이 판단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정말 빗나간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말고 좋아할 사람이 지금 대선 친명계에서 좋아할 수도 있죠. 아니 대선 후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노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4년 더 해야 돼?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패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3, 4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지금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게요. 뭐 그런데 지금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이 동시간대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유시민 말에 노코멘트를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냐라고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어요. 네. 저 발언이 주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쟁점이긴 한데 예. 그게 뭐 그렇게 큰 그 향배에 영향을 미칠까 싶고 오히려 오늘 조정식 그 의장이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유탄 맞은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견제심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계속 악재가 생긴다 저런 말. 네, 견제심이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에 대한 견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사이익은 정청래 후보에게 가는 거죠. 예. 여러모로 저는 그 조정식 의장의 그 말씀이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친명 자처하는 김민석 총리에게 악재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유명 논객 두 분과 오늘 정치 토크를 정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